아물고 햇빛을 받으면 보호막을 만들죠. 그만큼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 혹시 요즘 거울 보기가 싫으신가요? 세수하고 로션을 발라도 거칠한 각질이 그대로 남아있고 검은 잡티는 예전보다 더 진해지는 듯한 느낌, 여러분도 느껴보셨죠? 이 나이가 됐으니 당연한 거지 이렇게 체념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게 나이 탓일까요? 92살 김동래 어르신께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이가 얼만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이렇게 웃으며 진료실에 앉으셨지만 그 눈빛 속에는 슬그머니 거울을 피하는 마음이 엿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뒤, 김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름 사이사이의 각질은 사라지고 검은 잡티도 옅어졌으며 무엇보다 스스로 거울을 즐겨보게 되셨습니다. 화장품 살도 낚여서 손주 용돈 줄 수 있어 좋아 이렇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주방에 있는 올리브 오일과 소금, 단 2가지입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비율로 섞고 어디에 어떻게 발라야 가장 효과적인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시면 적어도 피부만큼은 더 이상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30년 넘게 연구하고 시니어 어르신들과 함께 실천해온 비용은 0원이지만 효과는 수십만 원대인 홈케어 비법을 꾸준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우리 함께 젊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봅시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나이가 들수록 우리 피부는 점점 거칠어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세월이니까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한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피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기능이 느려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20대일 때는 피부세포가 28일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이 주기가 45일로 늘어나고 70대 이후에는 무려 60일을 넘기기도 합니다. 새로운 피부는 올라오지 못하고 죽은 각질은 계속 쌓이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마치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고층 아파트처럼 낡은 세포가 내려가지 못하고 겹겹이 쌓이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혈액순환까지 느려집니다. 특히 피부 끝부분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서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두꺼운 껍질, 즉 각질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각질의 정체입니다. 각질뿐만이 아닙니다. 잡티 또한 시니어의 피부를 어둡고 칙칙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점이 많아지고 기미가 더 진해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멜라닌이라는 색소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햇빛을 받아도 멜라닌이 고르게 퍼졌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색소를 조절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멜라닌이 한 곳에 몰려버려 작은 점이나 검은 반점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젊은 피부는 물감이 종이 전체에 골고루 스며드는 것과 같다면 노화된 피부는 물감이 한 곳에 번져 얼룩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거나 피부 대사가 느린 상태에서는 잡티가 쉽게 생기고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싼 화장품을 사서 발라보십니다. 잡티 전용 크림, 주름 전용 앰플, 광채 에센스까지 써보시죠. 그런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피부 표면만 잠시 가릴 뿐 피부 깊숙한 곳까지는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판 화장품의 대부분은 피부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까지만 흡수됩니다. 그 아래 진피층까지 도달해야 세포가 비로소 반응하는데 대부분의 화장품은 그 깊이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마취때 묻은 유리창에 투명한 필름만 붙인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잠시 맑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 유리창 속은 더럽고 빛은 제대로 투과하지 못하는 것과 같죠. 게다가 시니어 피부는 더 민감합니다. 합성 향료나 방부제가 들어간 제품은 따갑거나 붉어지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도 좋다는 화장품 발랐더니 오히려 더 거칠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겉만 매끄러워 보이게 가리는 것이 아니라 피부 자체의 재생력을 깨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피부는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장기입니다. 상처가 나면 저절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시스템이 점점 느려지고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외부 자극이 아니라 피부가 다시 반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부드럽게 그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즉, 피부를 억지로 자극하거나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순환을 도와 그 본연의 힘을 되살려주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피부의 윤기를 복원하는 처방이라고 말합니다. 피부가 따뜻하고 촉촉해져야 그 속에서 새살이 돋고 각질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원리에 꼭 맞는 아주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릴 올리브 오일과 소금의 기적 같은 조합입니다. 혹시 올리브 오일을 그냥 요리용 기름 정도로만 알고 계셨나요? 사실 이 오일은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부터 그리스의 귀족들까지 즐겨 사용했던 천연 피부관리 재료였습니다. 그들이 괜히 쓴 게 아닙니다. 올리브 오일 안에는 놀라운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피부가 늙는 가장 큰 이유는 산화 때문입니다. 마치 사과 껍질을 벗겨두면 갈색으로 변하듯 우리 피부도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어 색이 바래고 약해집니다. 비타민 E는 이 노화 과정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둘째, 올레산이라는 성분도 중요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피부의 보습막과 거의 동일한 구조라 피부에 발랐을 때 흡수가 매우 빠르고 깊습니다. 기름기만 겉도는 일반 오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표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피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속부터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또 하나 스쿠알렌이라는 귀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천연 보습 오일입니다. 젊을 때는 충분히 만들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피부가 쉽게 마르고 탄력이 떨어지죠. 올리브 오일은 이 부족한 스쿠알렌을 보충해 줍니다. 마치 말라가는 땅에 다시 물기를 터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올리브 오일의 성질을 온, 과균, 윤이라고 설명합니다. 온은 따뜻함을, 윤은 촉촉함을 뜻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차가워지고 피부도 점점 메말라집니다. 이때 올리브 오일은 피부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윤기를 더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마사지를 함께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피부 끝부분까지 산소와 영양이 도달할 수 있도록 피부 안에서부터 살아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올리브 오일의 진짜 힘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올리브 오일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마트에 가면 종류가 아주 많죠. 그 중에서도 반드시 선택하셔야 할 것은 바로 잭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것은 올리브를 처음 짜서 정제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담은 오일입니다. 영양 성분이 가장 풍부하고 보습 효과도 탁월합니다. 색깔은 약간 진한 노란빛이나 연한 초록빛을 띱니다. 투명하고 맑은 오일은 오히려 정제된 것이라 효과가 줄어듭니다.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뚜껑을 꼭 닫아 산화를 막아야 합니다. 개봉한 제품은 6개월 안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 전에는 손바닥에 몇 방울 떨어뜨려 체온으로 살짝 따뜻하게 만든 후 바르세요. 따뜻한 오일은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흡수력과 효과를 크게 바꿔줍니다. 이제 올리브 오일의 든든한 짝꿍, 소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을 피부에 발라도 되나요? 하고 걱정하시지만 정확한 소금을 쓰면 오히려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은 마트에서 흔히 파는 하얀 정제염입니다. 이것은 제조 과정에서 미네랄이 모두 제거된 염화나트륨 덩어리입니다. 피부에는 자극만 줄 뿐 이로울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천일염, 즉 바닷물을 자연 건조시켜 만든 소금은 다릅니다.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부를 진정시키고 연화하는 작용이 탁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소금을 함이라 부르며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한다는 견화 작용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 그대로 소금이 각질층에 닿으면 삼투압 작용으로 수분을 빼내고 세포를 작게 만들어 피부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각질 제거의 시작점입니다. 천일염도 아무거나 쓰면 안 됩니다. 입자가 너무 크면 피부에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거칠지만 날카롭지 않은 정도, 이게 가장 적당한 입자입니다. 너무 굵다 싶으면 믹서기로 살짝 갈아서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곱게 갈면 각질 제거 효과가 떨어지니 중간 입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비율을 알려드립니다. 올리브 오일 3, 천일염 1, 이 황금 비율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 올리브 오일 3큰술이면 천일염은 1큰술이 적당합니다. 소금이 너무 많으면 자극이 되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보관법도 기억해 주세요. 소금은 습기를 아주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밀폐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습기가 들어가면 굳어버려서 스크럽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올리브 오일과 소금은 사용 직전에 섞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미리 섞어두면 소금이 오일을 흡수해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소금이 함께 만나면 단순한 스크럽이 아닙니다. 피부를 깨우는 복합적인 자극이 됩니다. 먼저 소금의 미세한 입자가 각질층을 부드럽게 깎아냅니다. 물리적인 스크럽 효과죠. 여기에 삼투압 작용이 더해져 죽은 세포 속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세포 크기가 작아지고 피부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 사이 올리브 오일이 깎여나간 피부 틈 사이로 스며듭니다. 영양을 채워주고 깊숙한 곳까지 보습해주죠. 결과적으로 낡은 세포는 제거되고 새로운 세포가 올라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셈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기혈순환이 열리고 피부가 스스로 생기를 회복하는 자연 치유력 회복의 첫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피부에 억지로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도와주는 방법, 이게 바로 이 조합의 진짜 가치입니다. 이제 직접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걱정 마세요. 복잡한 기구나 재료는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둘째, 입자가 고운 천일염. 셋째, 작은 유리 그릇 하나. 먼저 올리브 오일을 그릇에 담아주세요. 차가운 상태라면 손바닥 위에 살짝 올려 체온으로 미지근하게 데우는 것. 이것만으로도 흡수력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천일염을 1의 비율로 넣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저어줍니다. 너무 세게 저으면 소금이 부서져 스크럽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완성된 질감은 젖은 모래처럼 살짝 뭉쳐지는 느낌입니다. 만약 너무 되직하다면 오일을 조금 더, 너무 묵다면 소금을 살짝 더 추가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홈메이드 스크럽은 한 번 사용할 분량입니다. 남기지 마시고 만든 즉시 바로 사용하세요. 그래야 소금의 효능이 온전히 살아있습니다. 이제 완성된 스크럽을 어떻게 바르고 마사지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세게 문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피부가 빨개질 정도로 밀면 오히려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얼굴부터 시작합니다. 손가락 끝에 스크럽을 살짝 묻혀 이마에서부터 볼, 턱까지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각 부위당 30초에서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눈가는 피부가 얇고 예민하니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다음은 목과 데콜테입니다. 목은 귀 밑에서 쇄골 방향으로 쓸어내리듯 마사지하고, 데콜테는 가슴 중앙에서 바깥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팔꿈치와 무릎은 각질이 특히 많이 쌓이는 곳입니다. 여긴 조금 더 신경 써서 천천히 원을 크게 그리듯이 문질러 주세요. 단, 이때도 역시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사지를 마치고 나면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눌러 물기를 제거합니다.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스크럽을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2-3주간 피부 반응을 관찰하세요. 트러블이 없다면 일주일에 2번까지 늘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각질은 우리 피부에 필요한 보호막 역할도 하므로 지나친 제거는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는 꼭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 테스트해보세요. 스크럽을 바른 뒤 24시간 동안 붉어지거나 가려운 반응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이 확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상처나 염증이 있는 부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이 자극이 되어 따가움이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크럽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듬뿍 발라 수분을 채워주시고 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도 꼭 발라주세요. 각질이 제거된 피부는 햇빛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주의사항들만 지키신다면 스크럽 효과를 안전하고 오래도록 누리실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한 가지 습관이 수년간 쌓여 당신 피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올리브 오일과 1001년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천연 재료를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첫 번째는 보습력이 뛰어난 꿀입니다. 꿀은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자극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한 티스푼 정도만 스크럽에 넣어주세요. 특히 피부가 많이 건조하거나 겨울철에 사용하면 효과가 탁월합니다. 둘째는 녹차가루입니다. 녹차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 피부 노화를 늦추고 잡티를 옅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 티스푼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사용 후 피부가 한층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셋째는 쌀뜨물입니다. 스크럽 후 헹굴 때 쌀뜨물로 마무리해보세요. 쌀뜨물에는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부를 진정시키고 결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 재료는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따로 돈 들 일도 없으니 부담도 없습니다. 한 번에 전부 넣는 것이 아니라 피부 상태에 따라 번갈아가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피부는 겉에서 바르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좋아지지 않습니다. 몸속 상태가 피부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주세요. 노폐물이 원활히 빠져나가고 피부 세포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가 유지됩니다. 다음은 음식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매일 드세요. 오렌지, 키위, 딸기, 자몽처럼 새콤한 과일이 좋습니다. 이런 과일은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높이고 미백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등 푸른 생선, 아몬드, 호두처럼 건강한 지방이 든 식품을 꾸준히 드세요. 이 지방은 피부 속까지 윤기를 채워줍니다. 한 끼 식사만 해결이 어렵다면 견과류를 간식처럼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피부를 안팎으로 관리하면 스크럽의 효과가 훨씬 잘 유지되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속부터 건강해야 겉도 빛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피부는 잠잘 때 회복됩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는 고림입니다. 이 시간에 반드시 숙면을 취해야 스크럽의 효과도 제대로 나타납니다. 되도록이면 밤 10시부터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세요.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면 숙면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피부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무조건 참고 웃어넘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 10분이라도 매일 나를 쉬게 해주는 시간, 그게 바로 피부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같은 활동들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부에 좋은 음식만큼이나 마음이 편안해야 피부도 맑아집니다. 피부는 계절마다 반응이 달라집니다. 같은 방법을 1년 내내 고수하면 효과가 줄거나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맞는 조절이 필요합니다. 먼저 봄철에는 꽃가루와 미세먼지로 피부가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이때는 스크럽 후 반드시 진정 관리를 해주세요. 알로에 젤 등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여름은 자외선이 강한 계절입니다. 피부가 자극을 많이 받으므로 스크럽은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줄이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꼭 덧발라주셔야 합니다. 가을은 급격히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보습력 좋은 꿀을 스크럽에 추가하여 강력한 보습막을 형성해주면 좋습니다. 겨울은 실내 난방으로 피부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오일 스크럽 후 보습제를 2겹 바르듯 꼼꼼히 덧발라주세요. 또한 스크럽 후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이 특히 중요합니다. 생리주기에 따라 피부 상태도 달라진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는 폐경 전후 여성분들께 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생리 전 일주일은 에스트로겐이 줄고 프로게스테론이 늘면서 피부가 예민해지고 피지 분비가 많아집니다. 이 시기에는 스크럽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생리 직후 일주일은 에스트로겐 분비가 활발해지고 피부 재생 능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때가 스크럽을 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한 주에 한 번 부드럽게 진행하면 피부가 훨씬 밝고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폐경 후에도 호르몬 변화는 계속됩니다. 이럴 때는 한 달 주기로 피부 상태를 관찰하고 건조함이 심할 때는 꿀이나 오일을 보습에 충분히 활용해 주세요. 피부는 작은 호르몬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내 몸의 리듬을 아는 것이 피부 관리를 똑똑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피부는 단순히 바르는 것보다 순환이 잘 돼야 빛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 미용의 시작은 혈액순환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하루 20분 산책입니다. 햇살 좋은 시간대에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기운이 돌아 피부가 맑아집니다. 또한 가벼운 요가나 기지개 같은 스트레칭은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고 얼굴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줍니다. 특히 양쪽 어깨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쉬며 툭 떨어뜨리는 동작. 이건 단 1분만 해도 뒷목에 정체된 기혈이 시원하게 풀립니다. 턱선을 따라 귀 밑에서 쇄골 방향으로 쓸어주는 림프 스트레칭도 적극 추천합니다. 혈액과 림프가 잘 돌아야 붓기와 안색이 개선되고 피부에 윤기가 살아납니다. 운동은 격렬할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는 내 몸의 흐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울이니까요. 피부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루와 요일 단위로 실천 수 있는 현실적인 루틴을 만들어 드릴게요. 먼저 하루 루틴입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고 수분 크림과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오전에는 햇빛을 적당히 쬐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점심 이후에는 가벼운 산책이 좋고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세안한 뒤
그날의 피부 상태에 따라 꿀이나 오일 마사지로 부드럽게 마무리하세요. 다음은 요일별 루틴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수분 공급과 진정 관리에 집중하고, 수요일은 꿀을 추가한 홈케어, 금요일은 올리브 오일 스크럽 마사지를, 그리고 일요일은 쌀뜨물 세안으로 가볍게 마무리하는 식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집중 관리 시간을 확보하세요. 이 루틴을 한 달만 꾸준히 지키면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달라졌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피부는 정직합니다. 애쓴 만큼 반드시 반응해줍니다. 오늘부터 작은 루틴 하나 꼭 시작해보세요.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정순복 할머니, 올해 78이십니다. 저희 한의원에 처음 오셨을 때 거칠어진 볼과 자잘한 잡티들 때문에 거울 보는 걸 무척 싫어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나이는 숫자일 뿐 피부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리브 오일과 소금 스크럽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그렇게 시작한 홈케어였지만 한 달 후 할머니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부가 한결 밝아졌고 표정까지 환해지셨습니다. 손생일에 화장을 하고 나가셨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에 또렷합니다. 이제 거울이 무섭지 않아요. 그 말씀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정성 앞에 꼭 반응합니다. 이번엔 정민혁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84으로 정년 퇴직 후 동네 회관에서 바둑과 장기르기를 즐기시던 분입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얼굴에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고 코 옆에 짙은 반점이 생기면서람 만나는 걸 꺼리기 시작하셨어요. 이 나이에 무슨 피부 관리냐? 그냥 참고 살아야지. 그 말씀이 어찌나 안타깝던지요. 그래도 저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외모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홈케어 방법을 하루 분씩 실천해 보시도록 권했습니다. 올리브 오일, 천일염, 그리고 쌀뜨물 헹굼까지 루틴을 적어드리고 직접 보여드렸죠. 몇 달 후 어르신은 아침마다 세안하고 옷차림도 한결 말끔해지셨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얼굴 좋아졌다고 먼저 인사해요. 그렇게 웃으시며 다시 장기를 두러 나가시던 날, 그 어깨가 얼마나 당당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피부가 좋아지니 마음도 삶도 함께 활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짧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3큰술과 중간 입자의 천일염 1큰술을 부드럽게 섞어 자극 없이 마사지하고 미지근한 물로 헹군 뒤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로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기본입니다. 일주일에 1, 2회, 꿀, 녹차가루, 쌀뜨물을 추가하면 효과가 더욱 상승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 비타민 섭취, 숙면, 스트레스 조절을 병행하고 계절과 몸의 주기에 맞춰 관리하면 자극 없이 꾸준히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순복 할머니, 정민혁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방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피부를 다시 깨워주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90살에도 맑고 깨끗한 피부는 절대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쌀뜨물과 녹차를 활용한 천연 화장수 만들기를 알려드립니다. 노폐물 제거와 톤업에 효과적인 비법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피부 관리는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적어도 피부만큼은 돈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구독하지 않으시면 솔직히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좋아요는 여러분의 피부가 더 맑아지는 응원 버튼입니다. 댓글로 사용 후기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살펴보고 정성껏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이렇게 좋았다고요? 정말 각질이 사라졌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시니어 여러분의 피부와 건강을 위해 실속 있고 검증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피부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바꿔보세요.